국내의 대표적인 자율주행 그리고 CV2X 연구 개발 기업인 캠트로닉스의 조윤희 이사님을 모시고 자율주행 자동차 및 V2X 시장 동향에 대해서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캠트로닉스의 조윤희 이사라고 합니다. 지금 오늘 제가 발표드릴 자료는 자율주행 자동차와 그다음에 V2X가 어떻게 협력해서 진행이 되는지를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앞서 두 분께서는 이제 통신 관점으로의 자율주행차를 말씀을 드렸다면, 저는 이제 자동차 중에 요새 추세인 자율주행차, 그다음에 자율주행차가 커넥티비티와 어떤 연동이 필요한지, 왜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과 간단하게 V2X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저희 회사를 좀 먼저 소개를 좀 드렸는데요. 저희 회사가 83년도에 창립이 됐고 여러 이제 계열사와 이런 부분들 좀 가지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매출 한 4천억 정도 하는 회사입니다. 제가 있는 쪽은 다양한 사업 부분 중에 자동차 쪽인데, 거기에 이제 V2X에 대한 솔루션, 그다음에 ADAS 솔루션을 개발을 하고 있는 사업부에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좀 자율주행차에 관련된 시장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매년 나비탄에서 계속 발표가 되고 있는 전 세계 자동차, 특히 자율주행차에 대해서 어떤 스코어가 있는지, 그다음에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좀 나타내는 그림인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 나타나고 있는 리더 그룹들은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웨이모나 포드나 그다음에 크루즈 같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눈에 띄는 거는 거기 안에서 애플이 좀 약간 이 차트에서는 좀 사라져 있고요. 거기에서 셔틀, 오리지널 전통 OEM이 아닌 무인 셔틀로 개발한 업체가 등장한 게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18년부터 19년, 20년 이 세 가지의 어떤 리더 그룹부터 도전작으로 이렇게 정리가 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대부분이 자율주행차를 기반으로 개발하는 업체들이 차량의 센서들의 조합이나 알고리즘에 대한 부분들을 개선하는 쪽으로 지금 포커스가 좀 맞춰져 있고요. 아직은 커넥티비티를 본격적으로 활용하는 자율주행차는 좀 크게 눈에 띄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오랫동안 자율주행차가 얘기가 나오고 있고, 여러 CES나 아니면 어떤 다른 행사를 통해서 자율주행차에 대한 어떤 데모나 그리고 그런 성과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자율주행차는 결국에는 레벨 5까지 어떻게 언제 이루어질 것이냐의 어떤 자동화 측면이 있고, 그 자동화 측면이란 결국에는 자율주행차를 어떤 서비스와 어떤 목표에 쓸 것이냐에 대한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최종 커스터머나 최종 유저가 어떤 서비스에 어떤 자율주행 레벨을 맞춰서 사용할 건지에 대해서 시점이 나눠져 있고요. 그래서 상용화에 대한 측면들은 지금도 이미 자율주행 레벨 5는 아니지만 레벨 3, 레벨 2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혼다도 올해 레벨 3가 나온다는 얘기가 있고, 현대차는 내년도에 계획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센서 기반의 ADAS 기술이 발전한 측면도 있고, 이제 V2X와 같은 커넥티비티와 연결이 되는 측면들이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쪽이 사용하는 부분이, 우리가 개인차에 대한 자율주행은 당연히 레벨 2, 3, 4 이렇게 점진적으로 발전할 것이고, 그 다음에 상위 레벨에서는 로봇택시나 아니면은 위에 일정한 거리 안에서 제한된 환경에서 물건을 운송하는 로지스틱이나 이런 쪽 측면들이 먼저 상용화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결국에는 이 자율주행차는 차량의 관점도 있지만, 지금의 우리가 스마트 교통 내지는 스마트 시티 이런 것들이 융합이 되어야지 진정한 자율주행과 환경이 구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차가 궁극적으로 또 이용될 수 있는 부분들은 대중교통 쪽에 마스 개념으로 이용이 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주요한 교통수단을 연결해주는 그런 셔틀 개념이나 아니면 온디맨드 서비스의 그런 택시 개념으로 로봇택시 같은 것들이 상용화 될 것이고, 가장 빠르게 이용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거기에서
마켓 볼륨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자율주행차의 그 레벨이 고도화되면서 그 레벨 3, 레벨 4, 레벨 5가 점차 발전하면서 이제 시장도 많이 형성이 될 거고 그 기반안으로 거기에서는 이제 자율주행차의 커넥티비티의 그 기반들 같이 성장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뭐 지금 자율주행차는 현재 그 개발되는 부분들이 오토메이티드 드라이빙 뭐 비이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궁극적으로 미국 DOT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국토부나 우리나라 뭐 다른 정부 부처에서도 커넥티드 협력형 자율주행이 그 진정한 자율주행 쪽의 방향이다라고 지금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도시 공학적 관점, 스마트 시티 관점, 뭐 스마트 인프라 관점에서 이렇게 V2X와 연계된 통신과 연계된 그 자율주행차들이 더 필요성을 더 강화될 수가 있고요. 특히 자율주행차가 그 커넥티비티가 필요한 요소들은 결국에는 교통의 흐름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다양한 관점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V2X나 아니면 그 커넥티비티가 필요할 것이냐의 어떤 당위성은 크게 차량이 스마트한 부분도 있지만 인프라의 도움을 받아서 협조 제어까지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세이프티 관점에서 그 필요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모빌리티 관점에서는 교통의 흐름을 도시나 이런 어떤 정부 그 다음에 도시 운행하는 쪽에서 안전사고도 중요하지만 교통의 흐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통 흐름의 에피션시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관점으로 커넥티비티가 충분히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서는 교통의 흐름이 원활하게 되어진다는 것은 결국에는 CO2 배출량이 줄어들고 그런 환경적인 부분도 개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커넥티드가 비단 자율주행차의 하나의 보조 수단이 아닌 어떤 더 큰 교통학적 관점으로 필요성이 더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 잘 아시겠지만 요새 제일 발전된 자동차 업체 중에 자율주행 쪽으로 테슬라 업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거는 타이완에서 올해 6월 달에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일단 그 고속도로에 쓰러져 있는 트럭을 그 오토파일럿 기능으로 진행하다가 사고를 회피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뭐 잘못했다, 어떤 문제가 있다, 원인이 무엇이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 부분들이 어떤 그 센서 기반으로 가져가는 건 확률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사고에 대한 어떤 그 확률은 항상 존재하다고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커넥티비티라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이용되는 부분으로서 차량 내에 있는 그 센서들, 레이더, 라이다, 카메라들이 센서 퓨전 개념으로 들어가지만 거기에 플러스 통신이 갖고 있는 장점을 활용한 그 통신과 센서의 그 센서 퓨전 이걸 통해서 진정한 그 자율주행 시스템이 구축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자율주행 차에 관련된 어떤 좀 흐름을 좀 말씀을 드렸다면 이번에는 이제 커넥티비티 기반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운전이 그 어떤 장소를 가기 위한 어떤 하나의 그 목표였다면 거기에서 그래서 속도를 좀 자유롭게 하거나 아니면 경로를 판단해서 좀 편리한 길을 갈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이 있다면 결국에는 향후에는 이제 커넥티비티와 연결이 돼서 그 하나의 모빌리티가 자율주행과 함께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다양해질 수 있다라는 게 그 미래의 추세고요. 그게 결국에는 ADAS 기반의 센서 기반에서 점차 IoT나 맵이나 뭐 5G 통신 기반으로 점차 융합이 돼서 결국엔 모빌리티 서비스가 다양해진다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림을 볼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어차피 스마트 교통 그리고 스마트 시티 이런 부분들을 언급하면서 자율주행차가 하나의 거기에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도시 공학적 관점에서의 그 아키텍처를 저희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율주행차나 아니면 일반 차들이 혼잡 주행을 할 수가 있고 특히 뭐 자율주차 이런 부분들이 다 통신 인프라 쪽을 기반으로 저희가 V2V, V2I, V2N 나가서는 어차피 그 얻어지는 부분들의 그 차량 안에서의 데이터들이 빅데이터를 취급하는 관제센터나 거의 컨트롤 타워에서 데이터까지 게더링하면서 전체적인 교통의 흐름까지 조율할 수 있는 그 센서와 커넥티비티가 융합되어 있는 시스템으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통신의 발전에서 우리가 지금 서 있는데 모바일 쪽에서의 지금 5G가 저희가 시작이 됐으면 자동차 쪽 그리고 스마트 시티 쪽에서의 그 5G는 결국에는 그
그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을 사용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뭐 드론도 나올 수 있고 뭐 자율주행 차도 날 수 있고 다양한 분야의 어플리케이션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자율주행차에 대한 부분의 통신은 이 통신 기술이 발전하기 때문에 자율주행차가 뭐 필요하다는 그 개념보다는 어떤 최종적으로 자율주행차나 그런 어떤 서비스가 그 발전하면서 통신에 도움을 받는 이런 상호 보완적 관계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프라스트럭처 측면에서는 컨벤셔널한 인프라스트럭처에서는 그 교통 정보나 아니면 어디가 멀리서 그냥 사고가 났는지 이런 그 제한적인 정보를 받았다면 디지털 인프라스트럭처가 발전하면서 거기에 통신과 커넥티비티가 발전이 되면 자율주행차가 결국에는 모든 종류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고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어떤 사고를 회피하는 어떤 부수적인 측면에다가 교통의 효율성까지 높일 수 있는 그 혁명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들은 결국엔 교통 약자나 그리고 어떤 교통에 대해서 좀 이렇게 혜택을 못 받는 측면까지도 확대돼서 어떤 교통의 평준화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다 보여지고요. 그 자율주행차의 통신의 그런 서로 역할은 그 자율주행차 안에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상상할 수 있지만 지금 센서 기반으로서 가져가기 어려운 이런 그 커브길이 심한 데나 그다음에 센서는 라인 오브 사이트 직진성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커버처 그 커브가 있는 쪽에서는 그 감지하지 못하는 저런 부분들 그래서 위에 그 4개의 그림 자동차 중에 그 위에 빨간색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사고가 난 차입니다. 하지만 그 아래쪽에 있는 차는 그걸 감지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를 5G를 연동해서 그 MEC 처리를 하면서 그 처리한 데이터가 미처 감지하지 못한 다른 그 아래쪽에 2대의 차에 미리 정보를 줘서 사고를 회피할 수 있게끔 만드는 부분들이 하나의 그 어플리케이션으로 ACCA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 앞서서 말씀하셨던 다른 분들이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제 자율주행차가 어떤 오퍼레이션에 문제가 발생을 하면 당연히 그거에서 이제 원격 리모트 컨트롤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텔레오퍼레이터 드라이빙이라는 하나의 그 통신을 활용한 그 어플리케이션이 그 향후에 또 필요할 수도 있고 결국에는 통신의 속도나 통신의 지연 속도나 통신의 데이터 양이나 통신의 릴라이빌리티는 이 통신 자체의 기준도 중요하지만 결국에 차량에서 도로에서 차량이 어떤 속도로 달리고 타임 투 콜로전이 얼마 정도 됐을 때 그게 정의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VTX에서 필요한 그리고 익스텐디드 VTX에서도 리콰이먼트가 요새 만들어지고 있는데 아직은 픽스된 건 아니지만 그런 여러 가지 그 VTX 아니면 어떤 자동차의 어플리케이션을 고려해서 거기에 필요한 핵심적인 레이턴시와 그다음 데이터 레이트 그리고 릴라이빌리티를 정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는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생명과 직접적으로 연동이 되는 그 고도화된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이 세 가지 측면보다는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부분이 이제 펑셔널 세이프티까지 추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릴라이빌리티가 뭐 99.99라고 하더라도 실제 자동차 쪽에서 그 통신의 릴라이빌리티는 좀 더 강화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금 VTX 트렌드하고 이슈를 좀 보여드릴 건데 VTX에 대한 프로토콜이나 아니면 VTX에 대한 뭐 5G VTX 아니면 그 이상의 그런 것들은 너무나도 다른 전문가분들께서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일단 좀 개요적인 측면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여러 VTX 표준 중에 CVTX는 결국에는 프로토콜이 그 스탠다드 자체도 그 필요한 어플리케이션이나 유저 케이스의 그 고도화에 대해서 맞춰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점차 데이 1, 데이 2, 나중에는 좀 더 고도화된 시나리오나 어플리케이션 관점으로 지금 그거에 맞춰서 통신 표준이나 기술들이 발전해 나가는 그래서 이 부분들이 표준이 발전이 되고 그걸 담을 수 있는 칩이 나오고 그다음에 그거를 담을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나오고 그게 차량에 장착되거나 도로에 장착된 이런 어떤 선순환 구조가 그 정해진 시간 안에서 저희가 그 실증적인 측면에서도 많이 필요할 부분으로 생각이 되고요. 지금 이 부분은 뭐 여러 장표도 있지만 국내에서도 앞서서 KT에서 발표하셨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실증이 만들어지고 있고 미국에서도 지금 뭐 이건 올해 DOT에서 발표한 자료인데 정말 많은 주에서 그 많은 도시에서 이렇게 커넥티드 오토메이티드 비이클에 관련된 그 실증 프로젝트가 계획돼 있거나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뭐 표준을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다양한 측면으로 지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는 보편화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V2X를 결국에는 자동차 쪽에서 적용하는 부분, 우리는 지금 인프라 쪽에 대한 부분을 논의를 하고 있지만 자동차 쪽에 적용을 해야 되는 어떤 트리거는 여러 가지가 있긴 하겠지만 뭐 신차 평가하는 엔캡에 대한 어떤 부분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뭐 유로 엔캡, 뭐 K 엔캡, 뭐 차이나 엔캡, 미국 엔캡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유로 엔캡에서도 연도는 지금 계속 바뀌고 있긴 하지만 최소한 25년도에는 엔캡 프로그램 안에 V2X를 집어넣는 걸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 영향이 있어서 어떤 디테일한 일정은 좀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여기서의 핵심은 뭐냐면 V2X도 향후의 신차에 반드시 들어갈 수 있는 아이템이다라는 부분이고 결국엔 차이나 엔캡은 가장 전 세계에서 스탠다드 측면에서는 가장 빠른 데가 중국이기 때문에 그 중국에서는 이미 24년도에 그 V2X를 차이나 엔캡에 집어넣고 적용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도 자동차 업체들이 올해부터 양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전체 마켓 관점으로 정리를 해본 건데 이거는 뭐 올해 출시되어 있던 그 시장 조사 기관에서 그 V2X에 대한 부분에 그 어떤 규모, 수량 이런 것들을 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표준이 어떤 특정한 표준으로 쏠리는 것도 아니고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어떤 글로벌하게 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 안에서 좀 정리가 된 부분은 V2X 시장은 23년 전후로 해서 급속도로 증가가 할 것이고 엔캡이나 아니면 정부 정책의 의지로 인해서 더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제가 준비한 거는 지금 이거는 퀄컴 자료를 제가 인용을 했는데 지금 이 지도 글로벌하게 CVTX가 어떻게 뭐 준비되고 있는지 실증하고 있는지의 대표적인 거가 들어와 있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스마트 교통을 얘기하고 커넥티드 오토메이티드 비이클을 얘기할 때는 인프라 쪽에도 그렇고 자동차 쪽에도 VTX에 대한 표준이 어느 정도는 확정이 돼야 된다. 오피셜하게 그런 부분들 그리고 최소한의 어떤 로드맵적인 측면에서도 그 기술적인 로드맵이 발전하면서 유즈 케이스에 대한 로드맵 그 다음에 그거를 어떤 통신 방식으로 어떤 통신을 어느 시점에 그 적용할 건지 이런 로드맵들이 좀 구체적으로 정리가 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는 국가적으로 기업들이 연구소가 준비할 수 있는 어떤 시간적인 부분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이것으로 제가 준비한 자율주행 차와 특히 이제 커넥티비티의 중심의 어떤 흐름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금 더 큰 규모의 응용인 스마트 시티 관점에서의 이런 그 기술 적용 서비스를 포함한 글로벌 마켓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한 자율주행차에서의 통신의 역할 및 중요성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발표에 수고해 주신 조윤희 이사님 감사드리고요.